안녕하세요, 미션의 손입니다. 현재 맥북 중에서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 M1 프로를 살 것이냐, M2를 살 것이냐, 이것도 아니면 10월은 이미 지나간 듯하고 11월이나 그 후가 되어야 나올 만한 M2 프로를 존버해야 할 것이냐, 이 포인트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문에 따르면 머지않아 곧 M2 프로가 나온다고 하고 새로운 제품이라 존버해야 할 것 같긴 하죠. 하지만 현재의 미친 환율 때문에 M2나 M1 프로도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팩트 중심과 현존 신뢰도 높은 소식들을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이러한 애플 관련 중요한 소식들을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영상과 커뮤니티로 매일 찾아가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M2 출시 이후 여러 채널에서 많은 비교가 있었고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향후 제품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 사용자에서부터 가벼운 영상 작업 혹은 로컬 개발 환경을 무겁지 않을 정도로 돌리는 수준으로 비교를 해볼 거라서 아마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M1 프로와 M2 비교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두 제품이 동등한 레벨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 말인즉 기본 옵션으로 본다면 M1 프로가 확실히 높은 스펙에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M2 맥북 에어를 기본 사양에서 조금 더 옵션질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M1 프로의 기본 옵션은 CPU 8코어, GPU 14코어에 램은 16기가, 저장 공간은 512기가이고 반면 M2 맥북 에어의 기본 옵션은 CPU, GPU 모두 8코어에 램은 8기가, 로컬 스토리지는 SSD 256이 기본 사양입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봤을 때도 GPU부터 확 차이가 나고 램과 저장 공간이 일단 2배가 차이가 나죠. 만약 여기서 CPU와 GPU 코어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특별한 욕심이 없거나 그것도 아닌 뭔지도 알고 싶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좀 보면서 생활용도의 오피스 작업들을 하신다면 혹은 무겁지 않은 영상 작업이나 포터블한 개발자 서브 랩탑으로 알아보신다면 M1 맥북 에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1인이기 때문에 M2 맥북 에어 기본 사양으로도 성능은 아주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여기서 부족하다면 저장 공간 정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램 업그레이드의 유혹이 있지만 이번 M2 맥북 에어의 경우에는 스토리지는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애플 실리콘 맥에서는 이 SSD를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이 사용한다는 개념을 뭐라고 해야 할까 싶은데요. 맥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이 평소에도 SSD를 읽고 쓰고 지우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에서 클라우드나 외장 하드를 서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256 정도는 조금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번 M2 맥북 에어에서 SSD 256기가의 속도 저하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전작과는 다르게 하나의 낸드 플래시로 구성이 돼서 M1에 비해 SSD에 읽고 쓰는 성능이 꽤 많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느리다는 얘기인데요. 더군다나 램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SSD의 스왑 공간을 메모리로 사용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속도 저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M2 맥북 에어를 고려하신다면 SSD 정도는 쾌적하게 512기가로 선택하심을 권장해드립니다. 512기가는 256 두 개를 병렬로 구성하기 때문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자,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높은 퍼포먼스를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M2 맥북 에어를 M1 프로와 거의 동급 수준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CPU 8코어, GPU 10코어에 램이 16기가, SSD는 512로 비슷하게 얼추 맞출 수는 있죠. 이러면 가격이 239만원이 되며 M1 프로 기본 옵션인 269만원과 약 30만원 정도의 차이로 확 줄어드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30만원의 가격 차이 혹은 내 돈의 세이브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금액의 갭이 결국 M2 맥북 에어를 선택하도록 이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M1 프로의 GPU 코어 수가 수치상으로도 4코어가 더 많죠. 이 부분은 산술적으로만 봐도 40% 더 높은 GPU 성능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영상 렌더링 작업이나 고화질 영상 멀티 작업 중에 체감이 확 올 겁니다. 활성 상태 보기에 GPU 코어 스테이터스를 보면 더욱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애플 실리콘은 ARM의 저전력 기술인 빅리틀 설계 구조로 전기도 많이 쓰지만 힘든 일도 빠르게 잘하는 녀석과
느리게 일하지만 전기는 덜 먹는 녀석, 즉 빛과 리틀의 조합으로 애플은 파이어스톰, 아이스스톰이라는 자체 네이밍으로 명명한 칩 구조를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칩셋 설계 공정을 비교 안 할 수 없겠는데요. M1 프로는 TSMC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했고 M2는 그 5나노의 개선된 공정, 즉 M5P 공정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M2가 M1 프로의 설계보다는 단위 면적당 트랜지스터의 수가 더 많기에 단위 성능은 조금 더 뛰어날 수는 있겠으나 성능과 효율의 조합에서 최종 퍼포먼스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단위 성능도 M1과 비교를 했지 M1 프로와는 비교가 안 됐죠. 어찌되었건 성능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체 트랜지스터의 수를 비교하자면 M1 프로는 M2보다 면적이 좀 크지만 33억 개, 반면에 M2는 20억 개이고 통합 메모리의 대역 폭을 비교하자면 초당 100기가 이상 데이터를 주고받는 M2와는 달리 M1 프로는 그거보다 2배가량 더 높죠. 초당 200기가입니다. CPU와 GPU가 할 일들을 1초에 2배 더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한 번에 2배 분량의 일을 한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밑거름으로 M1 프로는 더 빠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M1 프로에서 회귀되었던 다양한 슬롯들과 인터페이스들의 호환성이 긍정적이고 맥북 에어가 펜리스로 인한 발열의 이슈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 가격대로 M2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M2 프로를 기다리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팩트가 아닌 신뢰도 높은 루머들을 기반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상반기 급하게 나온 듯한 M2를 개선한 고급형 M2 프로 칩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숙도와 퍼포먼스 개선을 가져올지 예측을 해봐야겠는데요. 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로 TSMC의 현재 상황과 맞물려 보면 소문으로 돌고 있는 3나노의 경우 올해는 이미 물 건너갔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양안 관계가 악화되는 시점에서 애플 다음으로 최대 고객인 인텔이 등 돌린 마당에 내년에도 3나노는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M2 프로가 올해에 나온다면 현재 M2와 동일한 5나노의 M5P 공정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 초로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2 프로가 획기적인 성능 개선을 보여줄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정확하게 대답은 못하겠고 약간은 흐릿한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 이 정도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건 가격이죠. 우린 이미 지난 9월에 출시된 아이폰 14에서부터 엄청난 원화 가격 인상에 타격을 봐왔고 더군다나 이번 아이패드 10세대는 달러 가격 자체가 조금 상승하니까 이전에 9세대 대비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아이패드 10세대는 이거 발음을 좀 잘해야겠는데요. 이 10세대 이게 무슨 교육용 가격인지 싶은데 어찌되었건 현재 달러 강세 분위기상 M2 프로가 나오고 이전 맥북 프로와 달러 가격이 동결된다 하더라도 20-30만원 정도의 인상은 각오해야 할 것 같고 설상가상으로 M2 프로 자체가 그만큼 매력적일까라는 의문에 적절한 답이 생각나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구독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결론을 굳이 말해보자면 M2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가 아닌 M1 프로를 구매하기로 마음은 먹었고 하반기 혹은 내년 초로 예정된 M2 프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굳이 존버의 이유에 딱히 메리트가 없는 현재의 루머들과 주변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할 때 빨리 유용하게 사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결국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구매 시점에 조금이나마 참고하시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문득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은 M2 맥북 에어는 왜 나온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M2는 M1과 비교를 해야지 M1 프로, M1 맥스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애플 내에서는 엔트리 레벨의 칩셋이자 랩탑입니다. 다만 맥북 에어에서 옵션질을 좀 하고 나면 M1 프로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한 성능을 원한다면 차라리 M1 프로를 선택하라는 애플의 가이드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애플 안에서 고가의 장비를 선택하는 애플의 전략의 결과니까요. 사실 M2 칩셋이 좀 실망스러운 차세대 데뷔작이긴 한데요. 당초 계획은 3나노로 나오는 것이었고 TSMC의 부진으로 수프로 돌아갔으며 결국 개선된 5나노 공정에서 더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후속으로 나올 M2 패밀리 칩들, 즉 M2 프로, 맥스, 울트라 등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모양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M2는 한번 걸러야 하는 버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애플이 M2 프로부터는 칩셋 공정의 획기적인 개선이나 지난 M1 울트라에서 보여줬던 울트라 퓨전과 같은 인터커넥터 기술의 4다이 이상의 적용 등의 개선으로
확실한 성능 개선을 한다면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후속 제품들이 매력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애플 반도체라 불리는 TSMC의 미세 공정의 결과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당장의 미래는 밝지 않아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새로운 맥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현실적인 비교와 향후 나올 제품들의 소식도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빠른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